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조 동물성 유지권 발표를 맡게 된 김규찬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동물성 유지권, 핸드폰 벨소리 사건, 2차적 저작물, 해외 시각, 우리의 시각.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요. 계속 살펴볼 거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내용인데, 종류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유지권에 대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 인격이 담겨져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 소멸하는 일신 전속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에 나와 있고요. 동일성 유지권은 베른 협약에서 체결된 규정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제13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 삭제되지 않을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유지권 제한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23조에 나와 있고요. 이제 본론이죠. 휴대폰 벨소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노래 클라이맥스 몇십 초만을 잘라 핸드폰 벨소리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판결에서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아까 말씀드린 제한사항들이 5개가 있었죠.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 밖의 사유로 원작자의 의사에 반해 삭제 등 변형을 가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이 사건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이제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미리 듣기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음원 저작물의 전체랑 오인할 만하지 않고 그런 사정이 없었고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물의 사상, 감정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동일성 유지권에 침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례가 두 개가 서로 반대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대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가 또 다르게 나오게 되고 또 계속 살펴볼 야구장 응원가 사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2차적 저작물이란 저작재산권 7개 권리 중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고요. 원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그 작성에 대해서 권리 주장, 2차적 저작물 작성했고 그 타인에게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 그걸 상업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 2차 저작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번역, 개사, 편곡, 변형이 들어가니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의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침해인가, 침해 유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장 응원가 사건인데요. 이 저작권료가 저작재산권료를 지불하고 그걸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음원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본 판례와 같이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는 바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도 소송 중이라고 작성해 놨습니다. 영미에 얽힌 저작인권의 견해 차이인데요. 이제 영국은 자연권 이론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 이제 베른 협약이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저작권법은 공리주의 이론 이용자에게 권리를
모두 줘야 된다. 그러니까 허락만 있으면은 그 이용자에게 권리를 모두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유지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거래 비용은 이 저작권자나 이용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소모 비용인데 그런 소모 비용에 있어서 미국은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고 비용이 둘 다 발생하니까 저작권법의 저작권의 발전에 있어서 저작권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미국은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반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한 개씩 총 찬성 의견 3개, 반대 의견 3개 이렇게 나오겠죠? 적어봤는데 먼저 저의 찬성 의견에는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여 수정, 변형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고 문화적 유산을 변함없이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이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저의 찬성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롯데월드 로티 사건과 같이 네이버에 롯데월드 로티 쳐보시면은 이에 대한 판례들이 관련 이제 사안들이 나오는데 지금 발표 후 영상 길이 목적상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은 좀 영상 길이가 좀 초과되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반대 의견은 이제 금전적 보상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유지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반대 의견이었고요. 이제 동제의 찬성 의견에서는 창작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니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물성 유지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동제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생산물을 작성하고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작 동일성 유지권의 유지가 이제 반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동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입장인데요. 개구리 페페의 사례. 개구리 페페의 사례는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성 유지권이 인정 안 되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자는 매퓨리라는 분인데요. 이 매퓨리가 지적재산권을 모두 양도된 후에 이 패러디가 이제 혐오 발언 그런 데 너무 많이 쓰이니까 저작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에 동물성 유지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맥퓨리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 맥퓨리가 자신의 SNS에 그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 죽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 금전적 보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판례가 각각 상이하게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제의 입장이었고요. 이 현재 입장은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공주의 보호의 필요성을 자각해야 되며,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작물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현지는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고 저희 이제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댓글로 남겨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조원들이 저희 조가 이제 답글을 남겨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어색한 발표인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조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발표한 김규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